공장 옮기겠다고 약속해. 그래도 실제 너 지금까지 말만 떠들었지 안 했잖아. 못 믿어. 그러니 그걸 내가 믿을 수 있게 해.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좀 시간 끌어요. 이제 7월 돼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돼?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10월까지 연기를 해. 할게. 그때까지 너 해. 또 신용만 해요. 신용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까지 봐줄게. 10월까지 봐줄게. 연말까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고 강행을 하게 되면은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협상하면서 진리 끌고 있잖아요. 시간을. 지금 관세 압력 때문에 세계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흉흉해지겠죠, 민심이. 흉흉해져요. 각 나라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대립이 커져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감정적으로 충돌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죠.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트럼프 실정이 상당히 지금 세계 정치 경제에 안보나 경제에 지금 굉장히 위험을 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안하무인이냐면은 외교적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어떤 예였습니까? 그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빙해서 대놓고 빡치는 거라.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대통령 대놓고 그냥 윽박질러 버린 거라든지 이건 뭡니까? 완전히 지금 찍어 누른다. 뭐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도 지금 캐나다를 미국이 51번째 줄은 넣어라. 뭐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교적인 결례 이런 것들이 그 다른 나라들한테는 감정적인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상처는 상당히 그 회복되기 힘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한 임기 동안만에 미국 내에서만의 어떤 그 실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2차 대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패권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패권이 무너지면은 뭐 과도기적이든 영구적이든 이른바 정치 경제적으로 일단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3극 내지 다극 군흥할 것이 전개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합의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주의 평화적인 개발이라든지 공동협력에서 우주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져버리잖아요.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옛날하고는 달리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실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실정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FRB의 중립성을 지금 훼손을 한다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FRB 의장을 갈아치우겠다. FRB 의장이 내년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신임 FRB 의장을 새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겠죠. 임명을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의장을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지경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FRB를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독립성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기관으로 이렇게 편입시켜버리겠다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가격 결정이나 경영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아마존이 이제 관세 인상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겠다니까 거기다 대놓고 너 가격 올리면 죽을 줄 알아 하고 윽박지른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윽박지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이 어떤 전략적으로 글로벌 생산 체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윽박질러 가지고 너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팔면은 관세 때려 하고 그 경영에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애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에 와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50만 원 한다 미국에서 2배로 뛸 수밖에 없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당장 인건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부품 공급의 문제가 있죠. 애플은 무슨 지금 디스플레이를 삼성이나 LG로부터 전부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납품을 받아서 하는데 관세 때리잖아요. 관세 때려서 들어오잖아요. LG나 삼성이 애플에 납품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그 공장을 세우지 않는 한은 근데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벌써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려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압박을 한다고 해서 미국 내 공장을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애플 공장 세워가지고 뭐 부품 공장들 다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요. 불가능해요. 트럼프 임기 끝나버려요. 그럼 어떤 행태를 보일까요? 신용만 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관세 때려가지고 애플 가격이 150만 원이 300만 원 미국 내 2배로 뛰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뒤집어져요. 트럼프는 아직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뒤집어져. 내년 중간선거 못해요. 공화당 참패당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 7월까지 애플 미국 내에서 이렇게 공장 옮기겠다고 약속해. 그래도 실제 너 지금까지 말만 떠들었지 안 했잖아. 못 믿어. 그러니 그걸 내가 믿을 수 있게 해.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좀 시간 끌어요. 이제 7월 돼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돼?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그러면 10월까지 연기를 할게.
그때까지 너 해. 또 신용만 해요. 신용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까지 봐줄게. 10월까지 봐줄게. 연말까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고 강행을 하게 되면은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미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하고 협상하면서 진리 끌고 있잖아요. 진리 끌고 있어, 시간을. 그 시간 끄면 또 이제 연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세 때려서 굴복시켰다,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 인상을 용인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거나, 그 다음에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삼성이나 LG가 또 일본에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대저 투자를 한다 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사업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플이나 테슬라 자체도 미국에 다시 투자해가지고 미국 시장 소비자들한테 투자해가지고 판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수익력이 푹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디지털 경제는 미국이 그냥 압도적이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쪽에서의 경쟁력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쪽으로 집중해 가야 되고, 실제 현실의 미국 경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그다음에 전통 산업의 어떤 진흥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거꾸로 전통 산업을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조 기반을 들여온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경쟁력의 어떤 그 경쟁력 기반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참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정치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준다. 교육 같은 거, 하버드대 사태 문제 있죠. 그다음에 트럼프 가족들이 이제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뒤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업들을 막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 될 거예요. 미국 사회가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 그 패권국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실정에 대해서 관용한 태도를 이런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은 패권국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제2, 제3의 트럼프가 계속 나와버리면은 미국 망가질 거예요. 지금 이제 초반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또 이제 이른바 예스맨들 간에도 서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벌써. 서로 이렇게 갈등이 수습이 안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정이 안 먹힐 정도까지 갈등이 커져버리면 이제 트럼프하고 맞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예스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트럼프하고의 감정 싸움으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측근 세력이 또 이탈할 거라는 그런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혼란이죠, 혼란. 이게 트럼프 실적 위험에 관련된 말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